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소치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드디어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신화에 도전을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24분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피겨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아이스버그. 김연아는 금빛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점프는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고 감성 연기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기 때문에 준비했던 만큼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긴장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8번의 훈련에서 점프 성공률은 약 95%에 달할 정도로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김연아는 스핀을 집중 점검하며 드레스 리허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정 응원 온 팬들은 18년을 달려온 피겨 여왕의 행복한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연아 선수의 편입니다. 행복한 스케이터 연아 선수 파이팅! 김연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피겨 여왕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치를 올릴 김연아의 마법 같은 2분 50초의 연기를 전 세계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KBS 뉴스 정현수입니다. 네, 주요 경쟁자들보다 앞서서 연기를 펼쳐야 하는 김연아 선수는 가장 배점이 높은 첫 번째 점프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데요. 왜 이 첫 번째 점프가 중요한지 이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연아는 연기를 시작한 지 24초 만에 첫 점프를 시도합니다. 이 3회전 연속 점프는 기본 점수 10.1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가산점까지 합하면 기술 점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김연아는 첫 점프 높이 약 60cm, 연속 점프 비거리의 합이 7.7m로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함과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소치에 입성한 이후 오늘 최종 리허설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가 가장 저한테 중요한 점프이고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이제 제 자신을 믿고 집중해서 하고 싶습니다. 7개의 구성 요소 가운데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나머지 연기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고난도의 3회전 연속 점프만 성공하면 3회전 풀립과 더블 악셀 점프에서는 실수가 나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연아와 관중들 모두 긴장 속에 맞이하게 될 첫 점프의 순간. 2분 50초면 끝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점프는 나머지 연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네,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3회전 연속 점프 등 명품 점프는 다른 선수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데요. 어릴 적부터 점프 하나는 타고났었던 김연아 선수, 그 점프 변천사를 손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연아가 7살 때 시도한 점프입니다. 비록 한 바퀴를 도는 데 그쳤지만 위대한 첫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뛰어난 탄력에 균형감까지 갖춘 김연아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초등학생인 12살 때 3회전 점프 5종을 모두 성공할 정도로 점프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2005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선 처음으로 3회전 연속 점프를 성공시키며 피겨계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점프의 교과서란 찬사를 받으며 피겨 여왕에 올랐습니다. I see thousands and thousands of jumps in my life, but her jumps are beautiful. There's no effort and there's so much flow. 바깥 날을 이용하는 러츠와 안쪽 날을 이용하는 플립 등 점프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입니다. She's very strong and she has great jumps when she executes them very well. As a woman, it's more female figure skating now.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뒤 18년 동안 빙판과 싸우며 만든 명품 점프. 드디어 내일 새벽 그녀의 혼과 인생이 담긴 마지막 비상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발레를 모태로 시작된 피겨는
피겨라는 말뜻 그대로 이 빙판 위에서 아름답게 도형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김연아의 우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리프니츠카야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피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채점 기준은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피겨는 크게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으로 나뉩니다. 쇼트 프로그램이 2분 50초의 짧은 시간에 피겨의 기본기를 평가한다면 프리스케이팅은 4분 10초 안에 기술은 물론 표정과 곡 해석 등 피겨의 모든 요소를 총망라합니다. 그렇다면 채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김연아의 지난 1월 종합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기술 요소인 3회전 연속 점프를 시작으로 빙판 위를 걷는 스텝과 현란한 회전을 보여주는 스핀까지 총 7개의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심판들은 김연아의 이 기술 요소들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각 기술의 기본 점수의 완성도가 높으면 최대 석점의 가산점이 붙고 반대로 완성도가 떨어지면 감점 처리에 최종 기술 점수를 산정합니다. 흔히 예술 점수로 불리는 구성 점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안무와 곡에 대한 해석 능력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하는데 이처럼 쇼트 프로그램은 기술과 구성 점수를 합해 총점이 나옵니다. 쇼트 다음 날 열리는 프리는 기술 항목이 12개로 더 많고 예술 점수 비중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긴 시간 피겨의 종합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총점이 쇼트의 2배에 달합니다. 피겨 싱글의 순위는 결국 이 두 가지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피겨스케이팅은 이렇게 종합 예술이라서 음악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선수가 얼마만큼 표현을 잘 해내면서 김연아는 특히 기술 완성도가 높아 후한 가산점을 받는데 이번 대회 역시 이 가산점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메달 색깔을 가르게 되는 가산점 제도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Grade of Execution의 약자인데요. 얼마나 잘 실행했느냐를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마이너스 3점부터 플러스 3점까지 7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김연아 선수의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룹 점프로 가산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3회전을 기준으로 러츠가 6.0, 토룹이 4.1의 기본점으로 두 점프는 10.10이 기본점입니다. 김연아는 이 점프를 완벽하게 뛰어서 기본 점수 10.10에 GOE, 이 가산점을 2.01점을 받아서 12.11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채점 방식을 이해하시면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왜 트리플 악셀에 사활을 거는지 알 수 있는데요. 3회전 점프의 경우 트리플 악셀이 8.5점으로 김연아가 뛰는 다른 점프에 비해 기본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구사하기 힘든 난도 높은 점프로 6개의 점프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뛰는 점프인데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결국 성공하면 가산점을 많이 받지만 실패하면 점수가 마이너스 3점까지 감점당할 위험이 있는 일종의 모험입니다. 실제로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김연아 선수는 차곡차곡 가산점을 쌓아서 가산점만 29점, 반면 아사다 마오는 14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점수차가 15점 정도 벌어질 정도로 가산점에서 승부가 사실상 갈렸는데요. 리프니츠카야 선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체조 선수 출신으로 스핀이 서커스 고계단 수준입니다. 유연성을 바탕으로 스핀에서는 이렇게 가산점이 예상되지만 스핀은 2.5개가 모여야 점프 1개의 점수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가산점을 많이 받아도 점프에서 받는 가산점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겨는 빙판 위에 도형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가장 최근에 빙판 위에 스케이트화로 그렸던 도형을 한번 보시죠.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